Hi guys, I'm Gian. 안녕하세요, 곤스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비즈니스 영어 표현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정말 쉬운 단어들 중에 하나, come이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오다, come here, come on 할 때 이 come 아주 기본적인 단어죠. 이거가 비즈니스 상황에서 정말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비즈니스에서 정말 많이 쓰는 5가지 come과 관련된 표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The conference is coming up. The conference is coming up. 첫 번째 표현은요. The conference is coming up 입니다. 자, conference는 다들 아시다시피 컨퍼런스예요. is coming up. 자, come이 오다라는 얘기죠. 근데 거기다가 up이 들어갔어요. coming up. 이게 무슨 말일까요? come에다가 up이 붙으면 말 그대로 다가오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the meeting is coming up. 뭔가 어떤 이벤트나 행사 같은 것들이 뭔가 다가올 때 있잖아요. 뭐 영화 같은 것도 막 그 예고편 나올 때 coming up soon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come up이 뭔가 뭐 일이 다가오다 이런 의미로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실제 물리적으로도 뭐 someone is coming up to me 막 이런 식으로 쓸 때도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런 물리적인 의미로뿐만 아니라 어떤 추상적으로 어떤 행사나 어떤 일들이 다가올 때 이럴 때 come up 이렇게 쓰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겠죠. Their new product came out. Their new product came out. 두 번째 표현은요. Their new product came out 입니다. 자, their new product. 그들의 new, 새로운 product. 제품이죠. 그들의 신제품이 came out 이랬어요. 자, come은 오다예요. 근데 out은 뭐죠? 밖으로죠. 그래서 came out 그럼 밖으로 나왔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뭔가 제품이 출시했다 이런 의미로 쓸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렇죠. 공장에서 이렇게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세상 밖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 우리말에서도 막 출시했다란 말이 좀 어려운 말이죠. 근데 뭐 신제품이 나왔어요. 그리고 편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영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에서 뭐 release라는 어려운 단어가 있지만 그것보다 쉬운 come out으로도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their new product came out. 무슨 his new movie came out. 뭐 그의 새로운 영화가 또 출시했어요. 개봉했어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제품이 뭔가 나오다, 출시하다 이럴 때 come에다가 out을 넣어가지고 come out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Let's come up with a good idea. Let's come up with a good idea. 세 번째 표현은요. Let's come up with a good idea입니다. 자, let's come up. 자, 오자, come up. 위로 오자라는 거예요. With a good idea. 좋은 아이디어와 함께 오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come up. 어떤 아이디어를 떠올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come up with. 이 세 단어가 뭉쳐가지고 come up with. 어떤 뭔가 좋은 생각을 떠올린다. 그래서 let's come up with a good idea. 그러면 머릿속에 뻥 떠오르는 거죠. come up 하는 거죠. 그래서 let's come up with a good idea. 그러면 뭐다?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려 봅시다. 그래서 come up with가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어요. They can't come up with a good idea. 그들은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려내지를 못해. 이런 식으로 부정형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come up with 무엇을 떠올리다. A great opportunity came along. A great opportunity came along. 네 번째 표현은요. A great opportunity came along입니다. A great 정말 좋은 opportunity 이거는 기회죠. 좋은 기회가 came along. 자, 왔다, along, 따라서. 우리 보통, hey, would you come along? 따라올래? 보통 이제 come along이 따라오다라는 의미로 많이 알고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the come along이 어떤 무언가가 생긴다. 이런 의미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a great opportunity came along. 그러면은 좋은 기회가 생겼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어떤 회사 생활 하다 보면은 이제 좋은 기회들이 한 번씩 생길 때가 있죠. 그런 거 무조건 딱 잡아야겠죠. 그래서 come along이 어떤 무언가가 생긴다. 이런 의미로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I came across his report. I came across his report. 다섯 번째 표현입니다. I came across his report. 자, I came across. 자, come across예요. come은 오다, across는 가로질러. 네, 가로질러 간다. His report. 그의 보고서를 가로질러 갔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누군가를 우연히 만나다.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물을 뭔가 예기치 못하게 예상치 못하게 우연히 만나거나 뭔가 발견했을 때 이때 come across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 came across his report. 그러면 내가 그의 보고서를 우연찮게 보게 된 거죠. 그래 그의 어떤 비밀 장부를 우연찮게 볼 수 있는 거죠. 혹은 I came across my client. 저의 고객을 제가 우연찮게 만났어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come across 그러면은 뭔가를 우연히 누군가를 사람을 마주치거나 어떤 물건을 우연히 발견하게 됐을 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쉬운 단어 take. take 아주 기본적인 단어를 가지고 회사에서 정말 자주 쓰이는 표현 5개만 배워보려고 합니다. I wanna take a day off. I wanna take a day off. 첫 번째 표현은요. I wanna take a day off 입니다. I wanna, 내가 원해. take a day off. 자, take는 뭔가를 이제 이렇게 거머쥐는 거, 취하는 걸 take라고 그러죠. So I wanna take a day off. 하루를 딱 잡아가지고 오프시켜. 오픈한 말을 떼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I wanna take a day off. 하루를 떼내버리고 싶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루를 쉬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뭐 월차 낸다 그러잖아요. 월차 내면 뭐 하루 쉬죠. 그래서 뭐 I took a day off yesterday. 저는 어저께 월차 냈어요. 하루 쉴 때. 근데 뭐 반차 낼 때도 있죠. 반차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I wanna take a half day off 이렇게 표현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a half day off 그러면은 하루의 반이죠. 하루의 반을 좀 off 떼내버리고 싶다. 그래서 take 무슨 시간 off 그러면 얼마 시간 동안 쉬다 이런 의미로 쓸 수가 있어요. 다들 막 스트레스 받고 막 너무 막 야근하고 이러시면 가끔씩 하루 쉬고 싶으실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이용해 쓸 수가 있겠죠. I took down what he said. I took down what he said. 두 번째 표현입니다. I took down what he said. 자, I took down. 자, take down입니다. take down 우리 보통 이종격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take down 많이 하죠. 이것도 뭐 사람을 잡아가지고 확 아래로 내려 꽂을 때도 take down을 쓰기도 하는데 또 추상적으로는 뭔가를 적을 때도 take down을 써요. 그래서 I took down. 왜냐면 어떤 사람의 말을 이렇게 잡아다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적는 거죠. 다운 시켜가지고 아래다가 잡아 적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적다. 그래서 I took down what he said. 그러면 그가 했던 말을 내가 받아 적었어요. 내가 적었다. 뭐 I took down his address. 내가 그의 주소를 적었어요. 그래서 take down이 뭔가를 적다. My job takes up a lot of time. My job takes up a lot of time. 세 번째 표현입니다. My job takes up a lot of time이에요. 자, my job, 내 일이죠. 내 일이 takes up. 자, take는 잡는 건데 up, 뭔가를 확 잡아버리는 거예요. up이 위라는 의미도 있지만 completely, 완전이라는 의미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take up, 뭐 확 잡아버려. 뭐를? a lot of time. 많은 시간을 착 잡아버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뭔가를 어떤 시간이나 혹은 공간을 뭔가 차지한다. 할애한다 이런 의미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일이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my job takes up a lot of time. His new project will take up a lot of time. 그의 새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겁니다. 혹은 공간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테이블을 하나 샀는데 너무 커. 그래서 이 공간 굉장히 많은 공간을 차지할 것 같아. 그러면 this new table will take up a lot of space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간이나 공간을 차지할 때 이럴 때 take up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I'm going to take over his company. I'm going to take over his company. 네 번째 표현은요. I'm going to take over his company입니다. 자, I'm going to 내가 할 거야. take over. 자, 잡아가지고 쭉 넘겨오는 거예요. take over his company. 그 회사를 내가 쭉 잡아서 넘겨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뭔가를 넘겨봤다, 인수받다 이런 의미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ake over 뭐 이렇게 회사를 옮겨받을 때 I'm going to take over his company 뭐 어떤 그의 업무를 내가 넘겨받을 때 있어요. 그러면 I'm going to take over 뭐 his task. 뭔가를 다 넘겨받을 때 take over를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부서 이동을 하거나 할 때 가끔씩 인수인계를 하죠. 그럴 때는 누군가 일을 넘겨받아야겠죠. 이럴 때 take over 하는 거죠. 혹은 뭐 회사를 인수받을 때도 take over를 쓸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take over, 무엇을 넘겨받다. I can't take on any extra work. I can't take on any extra work. 다섯 번째 표현입니다. I can't take on any extra work. 자, I can't. 내가 할 수 없어요. take. 더 이상 잡을 수가 없어. take on. 뭔가 이렇게 잡아가지고 붙일 수가 없다는 거죠. Any extra work. 그 더 이상의 추가 일은 내가 잡아서 붙일 수가 없다. 이 잡아 붙인다는 뭐냐면 뭔가를 일을 떠맡다는 의미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뭐 일을 잡아가지고 내 어깨에 딱 붙이는 거죠. 떠맡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일을 떠맡다. 혹은 어떤 사람을 뽑을 때도 take on을 써요. 예를 들어 뭐 hire, 누군가를 고용하는 거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람을 잡아다가 내 어깨 위에 책임지고 올려놓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고용하거나 어떤 일을 떠맡을 때 이럴 때도 take on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이 안 그래도 너무 많은데 계속 일을 주려고 그럴 때
I can't take on any extra work. 이렇게 표현하시면 된다는 거죠. 오늘 저희가 알아볼 동사는요, 바로 bring입니다. bring 뭐죠? bring? 가져오다죠. 이 가져오다, bring을 가지고 비즈니스 상황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5가지 표현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ll bring them up to speed. I'll bring them up to speed. 첫 번째 표현은요, I'll bring them up to speed입니다. 자, I'll bring them. 내가 그들을 가져오겠다. 근데 어떻게? Up to speed. 자, 이게 포인트인데 up to speed.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기대되는 속도를 보이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그들을 가져와서 기대되는 속도를 보이도록 하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좀 추상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최신 정보를 갖춘 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I'll bring them up to speed.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어떤 최신 정보를 갖출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회사 인수인계 해야 되는데 뭔가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다 알려줘야겠죠. 그래서 I'll bring her up to speed. 내가 그녀에게 어떤 지금까지의 어떤 일들을 다 알려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Could you bring me up to speed? 저에게 좀 최신까지 일을 좀 알려주실래요?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Let's bring this meeting to an end. Let's bring this meeting to an end. 두 번째 표현입니다. Let's bring this meeting to an end예요. 자, let's bring this meeting. 이 미팅을 가져오자 to an end. 자, 이 end란 말은 끝이라는 얘기죠. 끝으로 가져오자. 무슨 말일까요? 끝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미팅 빨리 끝내자. 우리 시간 없으니까. We don't have much time. Let's bring this meeting to an end.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bring something to an end. 그러면 무언가를 끝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언가를 끝점으로 가져오는 거니까요. Let's bring this presentation to an end early today. 야, 우리 오늘 일찍 좀 프레젠테이션 끝내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Don't bring up the issue. Don't bring up the issue. 세 번째 표현입니다. Don't bring up the issue예요. 자, don't bring up. bring up 하지 마라. 자, bring up이 포인트인데 bring 가져오다 up 위로 가져오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떤 이야기를 꺼내다, 소환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야기 꺼내면 불편할 것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don't bring up the issue. 그러면 그 이슈를 좀 꺼내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혹은 Hey, bring up the issue. 그 이슈 꺼내. 이런 식으로 꺼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Will you bring up the issue today? 너 오늘 그 이슈 꺼낼 거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bring up 뭐다? 뭔가 이야기를 꺼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He brings a lot of experience to the table. He brings a lot of experience to the table. 네 번째 표현입니다. He brings a lot of experience to the table. 자, he brings, 그가 가져와요. A lot of experience. 풍부한 경험을 가져와요. To the table. 테이블로 가져온다. 그렇죠. 있는 것으로 해석하면 굉장히 풍부한 경험을 테이블로 가져온다. 이게 비즈니스 상황에서는 어떤 유용한 어떤 장점이나 기술을 제공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숙련된 어떤 직원을 뽑았어. 근데 그 사람은 굉장히 경험이 많은 거죠. 그럴 때 he brings a lot of experience to the table. 굉장히 풍부한 경험들을 어떤 제공을 하네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비즈니스 상황에서는 he brings 10 years of leadership to the table. 그가 어떤 10년의 어떤 리더십 경험을 제공을 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또 리더로서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그런 거를 제공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뭔가 좋은 거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bring something to the table. 그러면은 어떤 장점 혹은 유용한 기술 등을 제공할 때. 그래서 bring something to the table. He brings his good skills to the table. 그게 좋은 어떤 기술들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My manager brings out the best in me. My manager brings out the best in me. 다섯 번째 표현입니다. My manager brings out the best in me예요. 자, my manager, 저의 매니저가 brings out. 자, bring out, 밖으로 꺼내는 거예요. 뭐를? The best, 최고를 꺼낸대요. In me, 내 안에 있는 최고를 밖으로 꺼내준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 안에 있는 어떤 최대치를, 내 안에 최대치를 끌어낸다.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당신은 저의 최대치를 끌어내줘요. 그렇죠. 어떤 누군가의 어떤 장점 혹은 어떤 가능성을 딱 발견해가지고 딱 키워주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 bring out the best in 누구누구. 그러면 누군가의 어떤 최대치를 끌어내준다. 그런 어떤 매니저를 만나면 참 복이죠, 그것도. 그래서 Can you bring out the best in me? 그러면 당신은 저의 최대치를 끌어내줄 수 있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뭐 대놓고 물어보는 건 좀 뭐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anyway, my boss
brings out the best in me. 저희 보스는 저희 최대치를 끊어주는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죠. 또 bring out the best in 누구누구. 뭐다? 누군가의 어떤 최대치를 끌어내다, 밖으로 끌어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알아볼 표현은요 바로 put입니다. put 놓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put 아주 기본적인 동사인데 이게 비즈니스 상황에서 또 다양하게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즈니스의 상황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5가지 put 표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et me put it this way. Let me put it this way. 첫 번째 표현은요. Let me put it this way 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거는 그대로 직역해 볼게요. Let me, 내가 할게요. Put it, 놓을게요. This way. 이런 방식으로 제가 한번 놓아볼게요 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보통 이제 미팅을 하다 보면은 이런저런 서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상대방 입장에서 좀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좀 다른 방식으로 또 설명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Let me put it this way 이런 말이 뭐냐면 제가 그러면 이렇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상대가 좀 못 알아들었을 때 좀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해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비유적으로 이렇게 한번 놔볼게요. 근데 이렇게 놨더니 조금 이해를 못해. 그러면 뭐 이런 방식으로 한번 좀 놓아볼게요 라는 거죠. 직역을 하자면. 그래서 뭐 let me put it this way, 뭐 let's put it this way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put something this way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떤 거를 좀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이렇게 비즈니스 상황에서 굉장히 쓸 수가 있습니다. Let's put that on hold for a while. Let's put that on hold for a while. 두 번째 표현은요. Let's put that on hold for a while 입니다. 자, let's put, 다 놓자라는 거예요. Put that, 저것을 on hold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홀딩 한다는 말, hold란 말은 붙잡고 있는 거죠. 네, put that on hold. 홀드 상태, 붙잡아 놓은 상태로 유지하는 거죠. For a while, 잠시 동안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잠시 좀 보류하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뭔가를 좀 잠깐 이렇게 멈춰 놓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뭔가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거나 뭔가 계속 진행했다가는 더 문제를 키울 것 같아. 그럴 경우는 잠시만 좀 이렇게 보류합시다. 혹은 좀 연기 좀 시켜놓읍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겠죠. 그럴 때 Let's put that on hold for a while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Let's put that project on hold. 그러면 저 프로젝트를 좀 잠시만 좀 보류를 합시다. 이런 식으로 put something on hold. 그러면 뭔가를 잠시 좀 보류하다. 이런 의미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즈니스 상황에서도 어떤 거를 좀 계속 진전시키기 뭐 할 때 잠깐만 좀 보류 좀 시킬까요? 할 때 어떻게 한다? Let's put something on hold for a while.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I can't put my finger on it. I can't put my finger on it. 세 번째 표현입니다. I can't put my finger on it 예요. I can't put 내가 손가락을 my finger on it 거기에 놓을 수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뭔가를 콕 집어서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뭔가 그러니까 put a finger on 이란 말이 뭔가를 확실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이거는 부정형으로 많이 써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아. 그런데 뭔가 이상한데 그걸 확 꼭 집어낼 수는 없는 상황 있잖아요. 그럴 때 I can't put my finger on it. 제가 그때 콕 집어서 말하기는 뭐하는데 뭔가 이상해요. Okay, I think something is wrong. 뭔가 이상해.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완벽한 거, 뭔가 애매한 거 있잖아요. 그럴 때 I can't put my finger on it, but there's something wrong.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We just put a new product on the market. We just put a new product on the market. 네 번째 표현입니다. We just put a new product on the market이에요. 자, we just put, 우리가 놨어요. A new product. 새 제품을 놓았어요. 어디에? On the market. 시장에다가 놓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새 제품을 시장에다가 놓았다. 즉, 어떤 제품을 말 그대로 판매하려고 내놓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put something on the market. 그러면은 시장에 내놓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 어떤 제품을 개발하거나 할 때 그럴 경우 당연히 물건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시장에 내놔야겠죠. 그래서 we're gonna put a new product on the market. Yeah, you should put your product on the market. 그렇죠. 당신 제품 개발했으면은 시장에 내놓으세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put something on the market. 그러면은 뭔가를 시장에 내놓다. I'll put you through to her. I'll put you through to her. 다섯 번째 표현은요. I'll put you through to her 입니다. 자, I'll put you.
내가 너를 놓을 것이다. through 관통해서 to her. 그녀에게 뭔가 관통해서 내가 너를 놓아줄게. 이거 뭐냐면요. 전화, 비즈니스 전화에서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내가 당신을 그녀에게 바꿔줄게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I will put you, 내가 너를 놓아주게 through, 통과해서 to her. 또 통과해가지고 그녀에게 연결될 수 있게끔. 그렇죠? 그래서 put someone through to, 누군가를 누군가에게 연결해다. 뭐 이걸 바꿀 수 있겠죠. Please put me through to her. 그러면 나를 그녀에게 좀 연결해주세요. 바꿔주세요. 이런 식으로 또 바꿀 수 있겠죠? Put me through to her. 뭐, I will put you through to someone. Please put me through to your manager. 그러면 나를 당신의 매니저에게 바꿔주세요.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좀 변형할 수가 있겠죠? 네. 오늘 저희가 알아볼 비즈니스 꺾기는 바로 call입니다. call. 자, call을 활용해서 전화하다죠? call을 활용해서 비즈니스 표현 5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예요. 자, 해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용건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줘요. 그래서 뭐 때문에 전화하신 거예요? 자,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자, 이 전화가 무엇에 관한 겁니까? 3, 2, 1. 여러분, what are you calling about? 네, what are you calling about? 말 그대로 무엇에 관해서 당신은 전화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뭐 이래서 저는 이번 새로운 프로젝트에 관해서 전화드리는 거예요. 그럼 I'm calling about the new project. 그렇죠. 자, 그 새로운 프로젝트에 관한 것 때문에 전화드린 거예요. I'm calling about the new product. 새로운 그 신제품에 관해서 좀 전화드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또 답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What are you calling about? 자, 무엇에 관한 것 때문에 전화한 거죠? I'm calling about something. 저는 무엇에 관한 것 때문에 전화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Call about. 자, 딱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바로 대답하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곧 다시 전화 드릴게요. 자, 요거 영어로 어떻게 할 것인가? 3, 2, 1. 여러분, I'll call you back soon. 이거죠. 자, I'll call you back soon. call you는 전화하다. 근데 back을 넣으니까 도로 전화하다. 즉, 다시 해신 전화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I'll call you back soon. 자, 도로 곧 전화 드릴게요. 다시 전화 드릴게요. 저한테 내일 다시 전화 줄 수 있을까요? 그러면 Can you call me back tomorrow?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Please call me back tomorrow. 지금 전화 못 받으니까 내일 다시 저한테 전화 주세요.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Call back, 다시 전화 주다, 뭐 해신 전화 주다. 세 번째 표현입니다. 회사 다니다 보면은 굉장히 야근하고 스트레스 받고 정말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은 회사에 너무 가기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병가를 내죠. 내가 어저께 좀 병가를 냈어요. 자, 요거 영어로 어떻게 할 것인가? 3, 2, 1. 여러분, I called in sick yesterday. 자, call in sick 이게 포인트예요. 말 그대로 call 전화하는 건데 in sick 아픈 채로 전화하는 거죠. 즉 아픈 상태를 전화하는 거니까 병간에다라는 의미로 활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I called in sick yesterday. 뭐 예를 들어서 저 아무래도 몸이 안 좋아가지고 내일 왠지 출근 못할 것 같아. 그럼 I'm gonna call in sick tomorrow. 나 내일 병간낼 거야. 뭐 이런 식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call in sick 병간내다. 네 번째 표현입니다. 미팅을 하기로 돼 있었어요. 근데 어떤 남자가 갑자기 급한 사정이 생겨가지고 미팅을 탁 취소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가 미팅을 취소시켰어요. 자,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콜을 넣어가지고. 캔슬 말고 콜 넣어가지고. 3, 2, 1. 여러분, He called off the meeting 입니다. He called off the meeting. 자, call off가 포인트예요. 취소시키다가. call 전화하는 거 off의 느낌이 뭐냐면 on은 붙어 있는 거고 off는 떨어진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전화해서 어떤 일정에서 탁 떼어내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call off 그러면 뭔가 전화해서 떨어뜨려 버리는 거니까 취소시키다. 그래서 he called off the meeting, he called off the workshop, he called off the concert 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call off something 뭔가를 취소시킨다. 다섯 번째 표현입니다. 정말 이 표현은 모든 직장인들이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퇴근합시다.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할 것인가? 콜을 넣어서 퇴근하자. 3, 2, 1. 여러분, let's call it a day. 자, let's call it a day. call it, 그것을 부르자. a day, 하루라고 부르자. 그렇죠. 굉장히 오늘 긴 하루였으니까 아이고 오늘 좋은 하루였다. 이렇게 부르자. 즉, 퇴근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Hey, it's Friday. Let's call it a day. 야, 금요일이야. 퇴근하자. 이런 상사들 참 좋죠. 그래서 call it a day 뭐예요? 자, 퇴근하다.
자, 오늘은 비즈니스 꺾기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 make라는 동사를 가지고 이 5가지 유용한 비즈니스 표현으로 꺾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표현입니다. 뭔가를 확실히 해달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가 당신에게 확실히 전화할 수 있도록 제가 확실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어떤 뭔가 행동을 누군가 뭐 하도록 확실하게 해놓도록 하겠다. 이럴 때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3, 2, 1 여러분 I'll make sure he calls you. 자, I'll make sure. 자, 포인트 바로 make sure예요. 뭔가를 확실하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I'll make sure. 제가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다. 뭐를? He calls you. 그가 당신에게 전화를 할 수 있도록 제가 확실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make sure 대절, 뭐 대에서 생략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make sure that 주어 동사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이고 혹은 make sure to로 갈 수도 있어요. to하고 동사 원형. I'll make sure to call you. 제가 확실하게 당신에게 전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 I'll make sure to finish the work. 제가 그 일을 확실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make sure to로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make sure that절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뭔가를 확실하게 하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표현입니다. 이제 어디 뭐 미팅이나 어떤 행사에 가야 되는데 오늘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못 갈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못 가요. 자, 이거를 영어로 어떻게 할 것인가? make를 써가지고 3, 2, 1 여러분 I can't make it today입니다. 자, I can't make it. 그래서 중요한 건 make it이라는 표현인데 뭐 그것을 만들다란 직역하면 그렇게 되겠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어딘가 장소에 도달하다, 가다라는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I can't make it today. 그러면 제가 오늘 못 갈 것 같아요. Can you make it today? 너 오늘 갈 수 있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는 것이고 혹은 또 make it이란 말이 뭔가를 성공하다, 어떤 사회적으로 성공하다라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I'm gonna make it as an actor. 그러면 제가 배우로서 저는 성공할 것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make it이란 말이 어떤 장소에 가다, 혹은 뭐 성공하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 세 번째 표현입니다. 이제 뭔가 미팅을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결정을 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네, 결정을 할 시간입니다. 자, 요거 어떻게 할까요, 영어로? 자, 결정을 할 시간이다. 3, 2, 1 여러분 It's time to make a decision 입니다. 자, It's time to 이건 다들 아시죠? 뭐뭐 할 시간이다. 근데 뭐 할 시간? To make a decision. 자, decision이 결정이라는 의미고 make 만들다. 결정을 만들다. 즉 결정을 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It's time to make a decision. 그러면은 결정을 할 시간입니다 라는 의미를 쓸 수가 있죠. 뭐 make a decision, decision 앞에다가 It's time to make a final decision. 그러면 최종 결정을 내릴 시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 뭔가 이렇게 빠른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그러면은 Let's make a quick decision. 그래서 quick decision 그러면 빠른 결정. 그래서 우리 빠른 결정을 내립시다. 이런 식으로 make a final decision, make a quick decision. 그래서 decision 앞에다가 적당한 형용사를 넣어가지고 어떠한 결정을 하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 그것도 기억하시고요. 네 번째 표현입니다. 또 미팅을 하다 보면 비즈니스 미팅을 하다 보면 뭔가 애매한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그거를 확실하게 해줘야 될 때가 있죠. 명확하게. 그래서 자, 그거를 명확하게 하도록 합시다. 자, 그 사안을 명확하게 하도록 하자. 이걸 영어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3, 2, 1 여러분 Let's make it clear 입니다. 자, let's make it clear. 말 그대로 make it, 그거를 만들어라. clear, 뭔가 명확하게 만들자. 즉, 확실하게 하자라는 의미죠. 그래서 보통 let's make it clear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또 대절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let's make it clear that it's not my fault. 그게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거를 좀 확실하게 하고 싶다 하자. I wanna make it clear. I want to make it clear that it's not my fault. 그게 제 잘못이 아니라는 걸 제가 확실하게 하고 싶네요. 이런 식으로 make it clear. 그럼 뭔가를 확실하게 하다라는 거죠. 애매하게 됐던 거를 뭔가 확실하게 딱 정리하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I wanna make it clear that it's your mistake. 그건 당신의 실수라는 거를 확실하게 하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겠죠. 다섯 번째 표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회사를 다니다 보면은 여러 가지 행사 같은 것도 준비를 해야 할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워크숍을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죠? 회사 워크숍을 준비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워크숍을 준비할 것이다. 이걸 영어로 make를 넣어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3, 2, 1
여러분, we'll make arrangements for our workshop. So we'll make arrangements. make arrangements라는 표현이 바로 준비를 하다. 원래 arrangement란 말은 준비죠. 그래서 make랑 같이 결합이 돼서 make arrangements. 준비를 만들다, 즉 준비를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make arrangements for 이렇게 전치사 for랑 같이 붙죠. 그래서 let's make arrangements for something. 예를 들어서 뭔가 숙박, 어떤 해외에서 누군가가 손님이 오시면 어떤 숙박 같은 것도 호텔 같은 거 준비해야겠죠. 그러면 I'm going to make arrangements for accommodations.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make arrangements for 그러면 뭔가를 준비하다. 그래서 make 넣어가지고 쓸 수가 있다라는 거 이것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저희가 꺾어볼 비즈니스 표현은 바로 give입니다. 자, give를 활용한 5가지 비즈니스 표현 한번 꺾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표현입니다. 뭔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상대방의 어떤 비즈니스 파트너와 얘기를 하는데, 좀 숨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저한테 정직하게,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할 것인가? 저에게 있는 그대로 말해주세요.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give를 넣어가지고. 3, 2, 1, 여러분, give it to me straight. Give it to me. 말 그대로 give it to me. 그걸 나에게 줘. Straight 딱 뻗어서 있는 그대로 쫙 그대로 돌려서 주지 말고 있는 그대로 곧장 달라는 거죠. Give it to me straight. 자, 있는 그대로 얘기해 줘. 그래서 예를 들어서 Are you lying to me? Give it to me straight. 너 지금 나한테 거짓말하니? 있는 그대로 얘기해 줘. I'm gonna give it to you straight. 제가 당신한테 있는 그대로 말할게요.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있는 그대로 바로 줄게요. 짚고 던질게요. 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give it to me straight. 자, 이 표현 굉장히 재밌죠?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말하다. 두 번째 표현입니다. 뭔가 행동을 하기에 앞서서 왠지 좀 조심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살짝 이렇게 언질을 해줄 때가 있죠. 내가 그냥 너한테 언질 해주고 싶었어. 살짝 기뜸해주고 싶었어.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할 것인가? 뭔가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너한테 살짝 그냥 기뜸 좀 해주고 싶었던 거야. 3, 2, 1. 여러분, I just wanted to give you a heads up. 좀 길죠? I just wanted to. 내가 그냥 원했어. Give you a heads up. 자, 이게 포인트예요. Give a heads up. A heads up. Give a heads up. 그러면 뭔가 언질해주다, 귀뜸해주다. heads up. 좀 머리가 쫙 위로 올라오나요? 그렇죠? 뭔가 이렇게 그래 진짜? 조심해야겠다. 저한테 언질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그러면 Thanks for giving me a heads up. 혹은 더도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바꿔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Thanks for giving me a heads up. 그러면은 저에게 언질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거 영화나 드라마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세 번째 표현입니다. 누군가와 얘기를 했는데 너무 분위기가 막 그냥 긍정적인 분위기가 막 뿜뿜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는 정말 긍정적인 분위기가 확 발산되더라고요. 자,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3, 2, 1. 여러분, he gives off positive vibrations입니다. 자, give off가 포인트인데요. give off, give는 주는 거고 off가 떨어져 나가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give off 그러면은 몸에서 뭔가 떨어져 나가는 거니까 뭔가 발산하다, 풍긴다 이런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he gives off 뭔가 풍겨, 뭐를? positive vibrations. 긍정적인 vibration 그러면 진동이죠. 근데 사람의 분위기를 또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긍정적인 진동, 긍정적인 분위기를 뿜뿜 뿜어낸다는 거죠. he gives off a negative vibrations. 굉장히 부정적인 분위기를 뿜어낸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어떤 분위기가 누군가가 어떤 분위기를 뿜어낸다라는 말하고 싶을 때 somebody gives off 뭐뭐뭐 vibrations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뭔가 갈팡질팡 할까 말까 망설여요. 그러면은 그냥 한번 해보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한번 해봅시다. 이 give를 넣어가지고 3, 2, 1. 여러분, let's give it a try. Let's give it. 그것에 줍시다. A try 하나를 줘봅시다. try란 말은 어떤 시도 하나를 줘봅시다. 즉 한번 해봅시다. 시도해봅시다 라는 의미예요. Let's give it a try. 그렇죠. 시도하는 하나 줘보자는 거죠. give it a try 대신에 give it a shot. 이 한 샷, 총 한 발, 두 발 할 때 이 shot이라는 의미로도 give it a shot 이렇게도 한번 해보자라는 의미로 쓸 수가 있고 let's give it a go. 그렇죠. go를 또 쓰기도 해요. 셋 다 그냥 한번 해봅시다라는 의미거든요. Let's give it a try, let's give it a shot, let's give it a go. 이게 다 쓸 수 있으니까요. 요것들도 좀 기억해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 표현입니다.
이제 뭔가 일을 수행해야 되는데 얼마나 걸리냐고 누가 물어봐요. 그러면은 한 3일 정도 걸리는데 대략 어림잡아서 한 3일 정도 걸려요. 어림잡아서. 자, 요거 어떻게 할까요? 3, 2, 1. 여러분, it will take 3 days, give or take 입니다. 자, it will take 3 days. 이거는 쉽죠? 3일 걸릴 거예요. 그럼 뒤에다가 give or take라는 표현을 썼어요. give는 주고, 주는 거고 take는 받는 거죠. 그러니까 주거니 받거니. 즉, 약간 하루 이틀 정도 조금 더 이렇게 더 짧게 걸릴 수도 있고, 또 길게 걸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대략 어림잡아. 3일이라는 얘기했지만, 2일이 될 수도 있고, 4일이 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어림잡아 이거를 give or take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t will take 3 days. 근데 거기다가 어림잡아인데 하루 정도 오차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give or take a day. 뒤에다가 a day를 넣어주면 하루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다. 이런 느낌까지 줄 수 있어요. 근데 give or take 뭐 어림잡아지만 give or take a week 일주일 정도 오차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또 어떤 기간을 넣어주면은 그 정도만큼의 오차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의미로도 또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독으로 give or take 써대고 give or take a day, give or take a week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다. 오늘 비즈니스 걷기 시간에서는요, 바로 run, 달리다죠. 이 run을 활용한 5가지 비즈니스 표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시간이 거의 없어. 우리 시간을 거의 다 썼어. 우리가 참 일을 하다 보면 항상 시간에 쫓길 때가 많죠. 이렇게 마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시간을 거의 다 써버린 거예요. 빨리빨리 하자. 그래서 야, 우리가 시간을 거의 다 썼어. 시간이 거의 없어. 이거 영어로 run을 활용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3, 2, 1. 여러분, we are running out of time 입니다. We are running out of time. 자, run out of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인데요. 뭔가를 다 써버릴 때 run out of라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We are running out of money. 우리가 돈을 거의 다 써버렸어. run out of. 여기서 근데 이거를 진행형으로 쓰잖아요. We are running out of time. 이걸 거의 다 써. 아직 살짝은 남아있지만 거의 다 써버리는 거라면 이걸 그냥 과거형으로 쓰잖아요. We ran out of time. 그러면 시간을 정말 다 써버렸다. 다 소진해버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we ran out of money. 그러면 우리가 돈을 다 써버렸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으니까 자, be running out of랑 ran out of 이 두 가지의 어떤 미세한 차이 이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랄게요. 그래서 run out of마다 뭔가를 다 써버리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시간이 없으면 이런저런 서류들 같은 것도 빨리빨리 살펴볼 때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 보고서를 좀 빠르게 좀 훑어볼게요. 자, 요건 어떻게 할까요? run을 활용해서 3, 2, 1. 여러분, I will run through the report입니다. I will run through the report. run through, run 달리다, through 통과해서 달리다. 말 그대로 리포트를 통과해서 후루룩 달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충 훑어보다는 의미로 쓸 수가 있어요. I will run through this email. 그렇죠? 내가 이 이메일을 빨리 대강 훑어볼게.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run through라는 말보다 자, 대충 훑어보다, 빨리빨리 그냥 달려서 그냥 본다라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시면 훨씬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은 참 이런 단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도 있고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가 있어요. 딱 당장 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도움이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장기적 관점에서 뭔가를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들은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지금 당장은 아닐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들은 당신을 도울 거다. 3, 2, 1. 여러분, in the long run, they will help you 입니다. 자, in the long run 말 그대로 긴 달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길게 달리는 걸로 봤을 때 in the long run, they will help you. 그들이 당신을 도울 거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혹은 결국에는 이런 느낌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비슷한 느낌이죠. 결국에 장기적 길게 봤을 때 결국에는 뭐뭐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건 정말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In the long run, that's a good business model.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네 번째입니다. 미팅을 빨리 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항상 늦으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또 그런 분들 항상 이렇게 죄송해요. 저 오늘 미팅이 늦을 것 같아요.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자, 미팅이 늦을 것 같아요.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3, 2, 1. 여러분, I'm running late for the meeting 입니다. 자,
이 표현 정말 많이 쓰이는 표현이죠. 흔하게 I'm running late for be running late for 이 패턴, 이 포인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I'm running late for something. I'm running late for the meeting. I'm running late for the conference. I'm running late for 뭐 something 그렇죠? 뭔가에 대해서 늦다. 근데 running I'm late for 그냥 running 아니고요. I'm late for the meeting. 그럼 나 이미 미팅이 늦어버린 거고 I'm running late for the meeting 그러면은 미팅에 늦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에요. 그것도 약간의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고 있는 중에 아직 미팅이 늦은 건 아니지만 왠지 늦을 것 같아. 그러면 I'm running late for the meeting. 아, 저 미팅 늦을 것 같아요. 근데 딱 왔는데 이미 늦어버렸어요. 그러면 I'm sorry, I'm late for the meeting. 자, 늦었네요. 이런 미세한 차이가 있으니까요. 자, be running late for 뭐뭐에 늦을 것 같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다섯 번째 표현입니다. 자, 미팅이 늦어버렸어요. 그래서 무언가에 논의된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저에게 논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자,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할 것인가? 3, 2, 1 여러분 He gave me a rundown on the discussion입니다. 자, he gave me a rundown on. Give someone a rundown on. 이게 포인트인데요. 무언가에 대해서 간단히 혹은 자세히 설명해주다. 누군가에게. 이거를 give somebody a rundown on으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가 저에게 이 논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줬다 이럴 때 he gave me a brief rundown. 그렇죠? rundown 앞에다 brief. 간단한 거를 집어넣어줘서 give me a brief rundown of the discussion. on이나 on도 쓸 수도 있고 of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도 가능하니까 이것도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he gave me a brief rundown of the discussion. 그가 저에게 그 논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오늘은요 비즈니스 걷기 시간이에요. 자, go 가다죠. 이 가다라는 동사 go를 활용해서 비즈니스 상황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5가지 표현만 꺾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표현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비즈니스 하다 보면 이런저런 아이템들을 살펴볼 때가 있죠. 그래서 모든 아이템들을 좀 거듭해서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봅시다. 모든 아이템들을 자세히 살펴봅시다.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할 것인가? 3, 2, 1 여러분, let's go over all the items today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모든 아이템들을 한번 자세히 잘 살펴봅시다. 여기서 포인트 바로 go over예요. 자, go는 가다, over를 넘어가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어떤 거에 무언가에 대해서 뭔가 거듭거듭해서 살펴보다라는 의미로 쓰일 수가 있거든요. Let's go over this sales report. 그죠? 이 판매 보고서를 자세히 한번 살펴봅시다. 이러실 수가 있어요. 참고로 look over라는 표현도 있어요. 이것도 어떤 뭔가를 한번 훑어보는 건데 go over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느낌이라면은 look over는 한번 쑥 훑어보다라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상대에게 뭔가 요청할 때 이것 좀 한번 살펴봐 주실래 할 때 너무 자세히 살펴봐달라고 하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Can you look over this report? 그러면 이 보고서 좀 한번 쫙 훑어봐 주실래요? 이렇게 상대한테 요청을 할 때는 좀 look over를 좀 써주는 게 상대가 좀 덜 이렇게 부담을 느끼겠죠. 그래서 일단 go over 살펴보다, look over 살펴보는데 go over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는 느낌이라면 look over는 한번 쓱 훑어보다. 이거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자, 비즈니스 미팅에서 이제 어떤 의견을 나눠야 할 때 여러 사람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테이블에 딱 삥 둘러 앉은 상황에서 자, 한 바퀴 쭉 돌면서 한번 의견을 나눠봅시다. 자, 요거 어떻게 할까요? 3, 2, 1 여러분, let's go around the table 입니다. 자, 간단하죠? go around the table 말 그대로 테이블 주변을 쫙 돌아봅시다. 즉, 한 명 한 명 돌아가면서 의견을 얘기를 해봅시다 라는 거예요. go around the table 이거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I suggest we go around the table 그러면 자, 제가 오늘은 한 명 한 명 돌아가면서 얘기해 보기를 제가 제안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죠. go around the table 뭐다? 자, 돌아가면서 의견을 나누다, 의견을 이야기하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 의견을 서로 나누다 보면은 이제 찬성을 할 때가 있고 또 반대를 할 때가 있죠. 자, 그래서 난 당신의 그 의견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동의합니다. 이거를 go라는 동사를 활용해서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3, 2, 1 여러분, I'll go along with you on that입니다. 자, I'll go along with you. go가 가다, along은 따라서 go along with you.
뭔가 당신을 따라간다, 붙어서 따라간다는 말은 뭔가 찬성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go along with you, 너에게 찬성하는데 on that, 그것에 대해서 당신 의견에 따른다, 즉 찬성한다는 걸 쓸 수 있습니다. 반대로 I can't go along with you on that,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네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가끔씩 뭔가 의견을 나누다 보면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뭔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이거를 영어로 어떻게 할 것인가? 3, 2, 1. 여러분, I'll go into details about that 입니다. 자, go into details. 이게 포인트. go into는 말 그대로 안으로 들어가는 디테일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건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겠다. about something, 무언가에 대해서. 그래서 I'll go into details about that.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히 한번 디테일하게 설명해드려 볼게요. 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I'll go into details about the issue. 그 이슈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설명드릴게요. I'll go into details about today's discussion. 그래서 오늘 어떤 논의한 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이런 식으로 go into details about something. 그러면 무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논의하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 뭔가를 해놨는데 가끔씩 결과가 좀 안 좋을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모든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었다.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할 것인가? 3, 2, 1. 여러분, all our efforts went down the drain 입니다. 자, all our efforts, 우리의 모든 노력들이 went down the drain. went down, go down, 내려가는 거죠. drain, 하수구예요. 하수구로 빠져 내려가 버렸다. 즉, 물거품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굉장히 정말 슬픈 얘기죠. His business went down the drain. 그의 비즈니스가, 그의 사업이 물거품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물론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지만 정말 예상 외로 결과가 좋지 않을 때도 참 있죠. 그럴 때 go down the drain. 그러면은 물거품이 되자, 하수구로 말 그대로 빠져버린 거죠. 오늘 저희가 공부할 단어는요, 바로 get인데요. 이 get을 탁탁탁 꺾어가지고 비즈니스 상황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5가지 표현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비즈니스 상황에서 당장 답변을 바로 해드릴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제가 곧 답변해드릴게요, 곧 답장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왜냐면 그렇게 얘기를 안 해놓으면 기다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해놓고 나중에 시간 됐을 때 답장을 해줄 수가 있죠. 이럴 때 곧 답변해드릴게요, 곧 답장 드릴게요, 이거를 get을 활용해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3, 2, 1. 여러분, I'll get back to you soon 입니다. 자, I'll get back to you. 자, get back. get이란 말은 말 그대로 원래 get이 얻다라는 의미도 있고 어떤 상태의 도달하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get back to you. 당신에게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다. 이게 회신을 드리겠다, 답변 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get back to, 그러면 누군가에게 답장을 주다라는 의미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빨리 지금 답변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내가 당신한테 꼭 저한테 좀 조속히 저에게 답변해 주시길 좀 바라봅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상대에게 반대로 요구할 때는 I hope you get back to me as soon as possible.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get back to, 그러면 다시 돌아가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답변하다, 답장하다라는 의미로도 쓸 수가 있다. 두 번째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비즈니스에서 정말 많이 쓰이죠. 뭔가 일을 빨리 처리해야 돼, 빨리 끝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오늘 다 끝낼 수 있어요?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근데 이거 get을 활용해가지고 이거 오늘 다 끝낼 수 있습니까? 3, 2, 1. 여러분, can you get this done today? 자, can you get this done today? 자, 여기서 중요한 거가 지금 get something done 구문이에요. get something done. 무언가를 done 하게 만든다. 즉, 완료시키는 거죠. 그래서 get something, can you get it done. 이 get 하고 done 사이에는 다양하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넣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can you get this project done? 그러면 당신이 이 프로젝트를 마무리할 수가 있겠냐? 제가 이거 내일까지 끝낼 수 있어요. 그러면 I can get it done
by tomorrow 이런 식으로 by tomorrow 그러면 내일까지죠. 그래서 I can get it done by tomorrow. 저 내일까지 그거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get something done 그러면 이거 정말 원어민스러운 느낌이죠. 대부분들이 그냥 I will finish it 뭐 이런 식으로 finish를 많이 쓰려고 해요. 뭔가를 마무리할 때. 근데 get something done 써가지고 I will get it done today. I will get it done by tomorrow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 세 번째입니다. 미팅 상황에서 이제 뭔가 미팅을 하면 앞에 살짝 뭐 아이스 브레이커처럼 좀 이렇게 이런저런 스몰 토크를 하죠. 그냥 살아가는 얘기들. 그리고 이제 정말 시간이 없을 경우에는 바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자, 그러면 이제 쓸데없는 얘기 이제 그만하고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자.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할까? 것일까? 3, 2, 1. 여러분, let's get down to business. 자, get down to business. 이거는 통으로 외우셔야 돼요. 이거 하나, 이 전체가 하나의 EDM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get down, 원래 get down 아래를 좀 숙이는 건데 get down to business.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정말 비즈니스로 딱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자 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시작하자고 할 때 let's get down to business. 예를 들어서 모두가 다 이제 준비됐죠? If everyone is ready, let's get down to business. 그렇죠? 모두가 다 준비가 되셨으면 자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앞에다 말을 살짝 넣어주고 그다음에 get down to business 넣어줘도 괜찮겠죠.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 미팅을 하다 보면은 가끔씩 이제 오해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제 상대방과 내 생각이 좀 어떤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서로 다르게 해석을 해서 오해가 생길 때가 있죠. 이럴 때, 자, 이거를 확실히 분명하게 해놓도록 합시다. 그렇죠? 이게 서로가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이것을 분명하게 합시다. 확실하게 합시다.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3, 2, 1. 여러분? Let's get this straight입니다. 자, let's get this straight. 이번에는 get이 들어가죠? 자, get this. 이것을 straight. 원래 straight이란 말은 쫙 뻗어나가는 거. 이렇게 반듯한 거를 straight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가 지금 뭔가 이렇게 꼬여있지 않도록 딱 펴도록. 그래서 즉, 분명히 하자. 확실히 하자는 거죠. 그래서 let's get this straight. 그러면 이거를 확실하게 합시다. 분명히 합시다. 이런 의미로 쓸 수가 있어요. 다섯 번째입니다. 이거는 직장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표현이죠. 우리가 언제 행복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월급이 올랐을 때, 그냥 우리가 회사 생활로 지쳐 힘들 때, 이 월급 인상, 이거가 또 유일하게 동기부여가 되죠. 그래서, 제가 이번 달에 봉급 인상이 있어요. 봉급이 올라요.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내가 이번 달에 봉급이 오른다. 3, 2, 1. 자, 여러분. I'll get a raise this month. 입니다. 자, 중요한 거 이제 get a raise예요. 자, 원래 raise 하면 raise your hands. 그렇죠. 뭔가 손머리 위로 손을 올리세요, 손 드세요 라는 의미인데 이 raise란 말이 인상의 의미가 있죠. 뭔가 올라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get a raise 그러면은 임금 인상을 얻다. 그러니까 뭐 월급을 더 높게 받는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5% 인상을 얻는다. 뭐 임금 5% 그러면 I'll get a 5% raise. 그러면 내가 임금을 5%로 올려받는다라는 의미로 쓸 수가 있어요. I'll get a 10% raise. 뭐 이런 식으로 percent를 넣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오늘 저희가 이제 get를 활용해서 우리가 비즈니스 상황에서 쓸 수 있는 5가지 표현을 알아봤습니다. 자, 다 이거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표현들이죠. 이거 꼭 기억해 놓으시다가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Alright, thank you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 Bye bye.